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고전 고등학교 한문입니다. 사자 심상빈이요 검자 심상부라. 사치하는 자는 마음이 항상 가난하고 검소한 자는 마음이 항상 부유하다. 사치할 사자, 분수에 넘칠 사, 뽐낼 사 다 됩니다. 사치할 사자는 큰 대자와 놈자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위쪽에 큰 대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아래쪽은 놈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놈자자가 자자가 성부가 되겠습니다. 자, 사, 모음이 같죠? 그리고 클 대자가 의미부가 되겠습니다. 뭔가를 크게 분수에 넘치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항상 상자, 변함없이 행할 상자. 법도는 변함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법도 상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항상 상자는 높을 상, 수건, 건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높을 상이 성부가 됐습니다. 소리고요. 수건, 건은 의미부로 되었습니다. 가난할 빈, 요 위쪽에 나눌 분자가 돼 있고 아래쪽에 조개 패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눌 분자는 나누다 라는 거잖아요. 나눌 분자 8팔에 아래 칼도가 있으니까 칼로 2분의 1을 뚝 나누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조개 패자는 그 옛날 아주 상고대에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재물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개, 이 재물에 해당되는 이 조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난할 빈자가 됐습니다. 검소할 검, 낭비하지 않을 검. 사람인과 다첨자로 이루어졌어요. 본문 보겠습니다. 사자, 심, 상빈이요. 검자, 심, 상부라. 사치하는 자는 마음이 항상 가난하고 검소한 자는 마음이 항상 부유하다. 사자, 심, 상빈이요. 검자, 심, 상부라. 사치하는 자는 마음이 항상 가난하고 검소한 자는 마음이 항상 부유하다. 이 말이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걸까요? 사치하는 자는 항상 마음이 가난하고 검소한 자는 마음이 항상 부유하다. 요즘에는 사치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치하게 되고 또 뭐 많더라도 검소하게 살 수도 있고 뭐 그건 개인의 선택인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무래도 이 전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글은 담초의 그 화서라는 책의 천목편에 실려있는 글이에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심 상빈 검자심 상부. 사치하는 자는 마음이 항상 가난하고 검소한 자는 마음이 항상 부유하다. 사자 호 친인 소위 다과. 사치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를 좋아하고 그로써 써있자 그로써 과실이 많은 것이다. 사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무분별하게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해서 과실, 과오 이런 것이 많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검자, 능, 원인, 소위, 과화라. 그 검소한 사람은 남들과 멀리 하기를 잘해서 그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로써 그 재앙이 적은 것이다. 뭐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네. 사자, 사군, 필, 소요, 검자, 사군, 필, 기록. 사치하는 자는 그 군주를 섬김에 반드시 욕된 바가 있고 검소한 자는 그 군주를 섬김에 반드시 그 복록을 그 녹봉을 보존한다. 사자 다우, 검자 다복. 사치하는 자는 근심이 많고 검소한 자는 복됨이 많다. 능종기 검자, 가이위 천하지 목. 능이 그 검소한 것을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자는 그로써 천하의 목이 될 만하다.
이 목이라는 것은 길을 목자잖아요. 목동 뭐 할 때, 목장할 때 길을 목자인데 전통 시대에는 이제 백성들을 기르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목이라는 것 자체도 관직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천하에 아주 훌륭한 천하에서 제일 가는 백성을 잘 길러주는 그런 관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치하는 자는 마음이 항상 가난하고 검소한 자는 마음이 항상 부유하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거는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해주는 그런 말은 아니고 나랏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그런 말이었네요. 그렇죠? 어떤 국가, 나라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표현을 좀 그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선지가엔 필류여경요. 적불선지가엔 필류여왕이라.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고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다. 쌓을 적, 벼화자와 꾸짖을 책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벼화가 의미부가 되겠습니다. 벼를 쌓아둔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또 꾸짖을 책자가 성부가 됐습니다. 소리부, 책, 적. 그렇죠? 책적. 이 꾸짖을 책자에다가 발족이 들어가면 뭐 자취, 자취적, 행적할 때 자취적. 또 실사가 들어가면 길쌈할 적, 천 만드는 걸 길쌈한다 그러죠. 길쌈할 적. 또 심력자가 들어가면 공적적 이렇게 됩니다. 착할선자. 착할선자는 양양자하고 말씀원 두 개가 합쳐진 글자예요. 여기 착할선자에 보면 말씀원이 어디 있어? 하겠죠. 입구만 보이죠? 이게 옛날 고어로 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착할선자가. 그러니까 양양자에 좌우에 또 말씀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원래의 착할선인데 여기서 생략이 돼서 현재의 착할선자가 됐어요. 여기 보면 말씀원자에 요거 그리고 이 밑에 요 줄이 이렇게 같이 합쳐졌고 그 다음에 말씀원도 하나로 대표로 하나로 줄여졌고 해서 이렇게 생략이 된 거예요. 서주시대 때 글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원자. 착갈선자는 물론 지금 현재 부수는 입구자가 부수예요. 입구자만 부수인데 이 글 안에서는 말씀원자가 사라져 있잖아요. 그래도 착할선이 왜 말씀원이 들어있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한 말, 착하다라는 말에는 선한 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가자. 집가자는 구성을 보면 집면자와 돼지시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자에는 집을 나타내는 글자가 여러 개 있어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6개를 가져왔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개가 더 있죠. 그런데 요거를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자, 이거는 첫 번째 지복자, 두 번째 집실, 집당, 집원, 집궁, 집사 이렇게 돼 있는데 보죠 한번. 아주 훌륭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어요. 이렇게 좀 문이 있어야 되나? 하여튼 이게 전 건물이에요. 이렇게 건물이 있으려면 그 밑으로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이 이렇게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당에는 전 계단이 뭐 서너 개짜리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계단이 있고 바로 이 부분이 집당이에요. 그리고 이 기와집에는 전 옛날 집에는 이렇게 기와 같은 거 멋있게 올리잖아요. 이 자체가 지붕이잖아요. 요 지붕이 바로 지복이 여기에 해당해요. 지복자가. 지붕에 해당되는 글자인데 얘 역시 이제 집이라고 흔히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집실자를 보자면 요 안에 여기 투명으로 그려야 돼. 요 안에 이제 뭐 방도 있고 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침실, 거실, 뭐 방 이런 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방 침실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집실자예요. 거실, 침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여러 구획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공간. 그게 침실일 수도 있고 거실일 수도 있잖아요. 집실자는 바로 그 부분을 한정해서 말하는 건데 이 역시도 집이라는 흔히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외에 여기 또 이렇게 대문이 뭐 이렇게 있을 거고
담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장. 울타리가 꽤 넓겠죠? 이 담장을 한정해서 말했을 때는 요 집원자가 담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도 집원자도 흔히 집이죠. 네, 그 다음에 집궁자는 그냥 이 집 전체가 집궁이에요. 왕이나 황제가 사는 집을 궁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거는 진시 황제 이후에 그렇게 부르도록 명령이 내려졌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이런 집들, 이렇게 잘 지어진 훌륭한 집들을 집궁이라고 보통 말을 했어요. 집궁자. 그리고 요 집사. 집사는 이것도 역시 이제 보통 일반적인 집인데 이거는 좀 조건이 있어요. 버려두는 집이에요. 내가 소유하는 집이 아니고 일정 기간 거주하다 그냥 버려두고 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자에는 소유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관사 할 때 그 사자, 관사도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관사는 내 집이 아니고 잠깐 썼다가 나중에 나는 그걸 버려두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쓰던. 그래서 집사자에 보면 버릴 사자라는 의미가 포함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사자. 이것들 다 집이라는 혼이 있지만 각각의 개별적으로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다면 집가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집가자는 가문이라는 의미가 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가정, 뭐 가정도 하나의 가문 안에 있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집가자는 가문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내 집이 있고 그 옆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 있고 그 옆에 또 형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 있고 뭐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살고 계신 집이 이제 주변에 다 있다. 그럼 그 전체가 하나의 가문이잖아요. 그럼 그 전체를 통틀어서 집가자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집가자는 하나의 그 건축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가문 전체를 통틀어서 말한다는 그런 의미가 짙은 거예요. 집가자에는. 나물여. 나물려는 밥식자, 먹을식자와 나여자가 합쳐져서 구성이 됐어요. 나여자가 성부죠? 소리 똑같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음식을 남기다, 남길려, 남을려 다 됩니다. 경사경. 사슴록자의 그 윗부분 하고 사랑애자. 사랑애자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요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애자에 뭐 마음심하고 뒤쳐져 옳지가 합쳐진 거 요것도 사랑애자예요. 그래서 경사롭다 할 때 그 경자예요. 뭐 홀레식 할 때 경사롭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경사경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앙앙자. 재앙앙자는 살바른 뼈 알자와 중앙, 가운데 앙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 앙자가 성부, 소리부가 되고요. 살 바른 뼈라는 게 이제 의미가 됐어요. 그 살 바른 뼈라는 거에 죽을 사자도 요 글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재앙 앙자에는 살 바른 뼈 알자하고 가운데 앙자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적선지 가엔 필유 여경요 선을 쌓은 뭐뭐한 갈지자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아도는 경사가 있고 적불선지가엔 필유 여왕이라. 불선, 선하지 못함을 쌓은 수식어, 갈지자. 집안은 반드시 남아도는 재앙이 있다. 적선지가엔 필유여경이요.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고 적불선지가엔 필유여왕이라.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다. 좀 무서운 말이네요. 그쵸? 아, 우리가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 글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문장일까요? 네, 주역입니다. 주역. 그 주역이 뭔지 아시죠? 점치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 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전 중 하나입니다. 주역은 점치는 책에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수양서로 그 변화가 됐어요. 유학에서 이제 그렇게 수양서로 받아들여서 또 그렇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64개의 궤 중에 공ቄ라는 그 궤의 문헌전에 있는 글입니다.